때는 천하통일을 다투는 삼국지의 서막이 열리는 시기인 후한 말기. 중국 통일의 전략적 요충지인 형주성을 향해 물밀듯이 들이닥치는 대군. 그 선두에는 중국 통일을 노리는 위나라의 왕 조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주성을 지키기 위해 조조의 대군을 막아서는 삼형제가 있었으니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마청유비, 둘째이자 전투력 만렙장수 관우, 그리고 열혈의 막내 장비입니다. 유비는 형주성의 주인인 유표와 같은 종친이라는 명분과 의리로 형주성을 지키기 위해 동생들과 함께 조조대군을 상대합니다. 일기당천이지만 조조의 대군 앞에서는 역시나 고전하는 유비 삼형제, 그리고 그런 유비를 저 멀리서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죠. 한도 끝도 없는 대군. 유비는 결착을 위해 조조에게 달리고 조조는 기꺼이 유비와의 일기토를 받아줍니다. 추락했지만 가까스로 살아난 유비. 하지만 이내 조조군의 끈질긴 추격을 받게 되는데 위기의 유비,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이 유비를 위기에서 구해주게 되는데 바로 유비의 싸움을 지켜보던 남자와 함께 있던 여인이었죠. 여기서 죽기엔 유비는 아직 세상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 인물임을 알고 있는 남자. 그 남자의 지시로 여인은 유비를 구하고 홀연히 사라집니다. 한편 파죽지세로 들이닥치는 조조의 대군. 유관장 형제의 필사적인 방어에도 결국 형주성은 조조에게 함락되어 버리고 이제 조조의 다음 목표는 남쪽의 오나라. 하지만 조조의 신복 우금이 그를 제지합니다. 바로 미래의 화근덩이 유비부터 정리하고 가자는 것이었죠. 조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으며 조조를 위해서라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우금. 조조의 천하통일 야망에 반해버린 우금이지만 그에 앞서 조조를 남자로서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 전투력 만렙의 동생들을 가졌으면서도 세력을 이루지 못한 채 조그만 신야성에 머물고 있는 유비. 그런 그에게 정체모를 노인이 뼈 때리는 지적을 해줍니다. 이거였죠. 무력은 있는데 지력이 없다는 것. 유비 역시 아쉬워했던 부분을 노인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여기서 드디어 지력 만렙의 그 캐릭터가 언급됩니다. 그렇게 공명을 찾아가라는 조언과 함께 노인은 홀연듯 사라지고 이제 공명을 3번 찾아가서 겨우 꼬셨다는 그 상고초려의 과정이 펼쳐집니다. 험한 산을 돌고 돌아 도착한 공명에게의 첫 방문은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다시 공명을 만나기 위한 두 번째 방문. 하지만 조조에게 노려지고 있는 유비. 결국 꼬리가 따라붙게 되는데 조조군의 맹장 허저가 유비의 뒤를 밟은 것이죠. 이제 곧 닥칠 위기 속에서 유비는 어렵게 다시 한번 공명의 집에 도착하지만 깜놀하는 유비. 지난번 조조와의 싸움에서 자신을 구해준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여튼 이번에도 허탕친 유비는 다음에 다시 올 것을 기약하는 편지를 남기고 돌아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편지를 중간에서 인터셉트하는 여인. 여기엔 이유가 있었죠. 그랬죠. 여인의 정체는 오나라의 공주 여화. 이제 곧 들이닥칠 조조의 공격으로부터 오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명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대답 없는 공명. 여기에 여화는 유비는 할 수 없는 최후의 딜을 치는데 공명의 대답은
그 시각 편지를 남기고 돌아가는 유비 형제에게도 드디어 위험이 닥칩니다. 서로를 지켜가며 달리는 삼형제. 한날 한시에 죽자는 그 유명한 도원결의로 맹세한 세 사람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죠. 유비를 탈출시키기 위해 앞장서 포위망을 뚫으며 달리는 관우와 장비. 하지만 어느새 이들에게서 이탈해버린 유비는 절벽 끝에 위기에 몰렸는데 유비, 오래마디. 그때 유비의 말, 정로가 허저를 들이받아 버리고 유비는 템빨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공명의 마음을 얻기 위해 찾아온 유비의 기다림은 계속되는데 결국 공명은 이젠 제야를 떠나 세상에 나설 때가 왔음을 느끼죠. 孔明もついに立つか。 공명의 선택은 역시 유비. 그렇게 유비는 삼국지의 유일무이한 지력 만렙의 캐릭터 공명을 손에 넣게 됩니다. 유비의 품으로 간 공명의 소식은 삽시간에 퍼지고 점점 레벨업하는 유비의 불안을 느낀 조조. 直ちに出陣し新野城を攻め落とせ。 허저를 선봉으로 대군을 일으켜 유비의 신야성으로 진격합니다. 10万対5000か。 아무리 공명이 합류했지만 맞상대하기엔 턱도 없는 조조의 대군. 어쩔 수 없이 이곳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결국 백성들까지 자진해서 유비를 따라 성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데 하지만 이 상황에도 공명에게는 반격의 꾀가 있었죠. ただでは渡しません。一気に攻め落とせ。なんだこれは。もぬけの殻ではないか。奴らがそんな腰抜けだとは思わなかったぞ。 하지만 그때 공명이 허저를 위해 준비한 폭탄을 한꺼번에 터뜨려버리고 西門から兵を出せ。教頭様、東門には火の手が上がっておりません。よし。 준비된 듯한 활로로 빠져나가는 허저. 하지만 이 역시 당연히 공명의 설계의 일부였죠. 이젠 공명의 지시대로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장비의 차례. 쫄린 듯 강가로 도망치는 장비와 뒤쫓는 허저. 이제 이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관우 차례입니다. 그렇게 허저는 공명의 설계에 말려들어 대군을 모조리 잃고 대패합니다. 孔明の策見事。俺は行く。この早々自ら陣頭に立ち。 허저의 대패에 완전히 뚜껑 결려버린 조조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유비를 뒤쫓고 유비는 조조군을 피하기 위한 피난 행렬을 이끌고 도주하는 상황. 하지만 몰랐죠. 피난민의 행렬 속에 유비를 노리는 자객이 숨어 있었음을. 그랬죠. 그 암살자는 공명을 가로챈 미래의 적인 유비를 제거하려는 오나라의 여화공주. 혼나. 殺せ。敵は曹操猛徳だ。おい、どうした。見つかると面倒だ。行け。早く。 여화를 그냥 보내준 유비는 몰랐죠. 여화에게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여기에 덤으로 그녀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음을. 계속되는 유비의 피난 행렬. 문제는 아무래도 더딜 수밖에 없는 이동 속도였죠. 결국 조조군에 따라잡히게 되고 유비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조조를 막아섭니다. 이 전투, 삼국지 원작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판교 전투를 인용했죠. 고통 괜찮. その首もらった。
삼국지 원작에서 하우돈 하면 애꾸눈이죠. 관우가 하우돈을 원작 캐릭터처럼 만들어줍니다. 그 시각 조조와 막상막하 일기토를 겨루는 유비. 그때 우금이 끼어들면서 유비는 위기를 맞이하는데 유비를 돕기 위해 난입하는 의외의 이는 바로 여호와. 80년대 애니의 유행이었던 판치라를 굳이 연출하며 유비를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아무리 떨궈도 끊임없이 추격하는 조조의 군사들. 하지만 다리 위에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조조군의 추격을 멈추게 만드는데 바로 원작 삼국지에서 그 유명한 장판교의 영웅 장비의 활약. 다리 위에서 홀로 무쌍 찍는 장비의 후덜덜한 포스는 조조군을 주춤하게 만들고 다리를 폭파시켜버림으로 조조군의 추격을 최종적으로 뿌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유비를 놓친 조조. 그의 분노는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바로 유비를 도와준 여화공주가 있는 오나라였죠. 오나라가 감당 못할 100만 대군을 이끌고 들이닥치는 조조. 조조는 전쟁에 앞서 오나라의 군주인 송건에게 화친의 편지를 보내는데 화친의 조건은 동생 여화를 달라는 것이었죠. 협상은 당연히 결렬. 여기에 똘똘이 공명은 그런 오나라의 위기를 역이용할 꾀를 냅니다. 공명의 꾀는 이 기회에 오와 동맹을 맺어 조조를 견제하자는 것이었죠. 互いに力を合わせ曹操と天下分け目の決戦を挑まんがため劉備殿は噂にたがわぬ豪の者霊下がうるさく言うはず 그렇게 서로의 니즈에 의해 유비와 송건의 동맹은 맺어지고 공명은 선물로 조조의 대군을 박살낼 방법을 제안하는데 火攻めで船を焼き払います 그 유명한 적벽대전의 시작이죠. 하지만 문제는 조조군을 불태워버릴 동남풍이 필요한 상황. 이에 대한 공명의 해결책은 明日の夜明けまでに東南の風を吹かせ我が軍を風上の位置にしてご覧に入れます 하늘의 제사를 지내 동남풍을 부르겠다는 공명이 믿거나 말거나 계획이죠. 風は明日の朝それまで時を稼ぎたい私が引き受けます 그렇게 공명은 동남풍을 부르기 위한 의식을 시작하고 공명에게서 무언가의 임무를 받은 여화는 그 임무 수행을 위해 조조군에 잠입합니다. 공명이 지시한 여화의 임무는 배들을 묶어놓은 밧줄을 끊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죠. 그렇게 조조의 수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퇴각하는 여화. 장판교에서의 대적 이후 조조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 여화. 그리고 하필 마주합니다. 그 조조를 사랑하는 우금을. 우금의 눈에 비친 여화는 단순한 적이 아닌 조조의 마음을 훔쳐간 연적이죠. 결국 조조에게 사로잡히는 여화. 하지만 이 모든 게 공명이 설계한 계획의 일부였죠. 曹操私の仕掛けた策どう読む奇襲をもって我が軍を混乱させ戦力を分散させるつもりだろうがそうはさせん 배의 연결을 끊어 혼란을 일으키려는 공명의 계략을 읽은 조조. 그 역대응으로 배들을 쇠사슬로 단단히 연결시켜버립니다. 모든 상황이 공명이 예상한 대로 흘러간 밤이 지나고 공명은 드디어 이번 전투의 마지막 준비를 완성합니다. 風が変わった吹いた東南の風が吹いたぞこの戦勝った何故今頃東南の風が 하지만 이미 늦었죠. しまった火攻めが 조조군을 향하는 동남풍은 조조군의 배를 홀랑 태워버리고 船を切り離せ 여기에 단단히 묶인 쇠사슬까지 불화살 한 방에 10킬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돼버립니다. 기습 공격으로 유비를 위험에 빠뜨렸던 허저. 오늘만을 기다렸던 장비가 그날의 빚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この傷の借り返させてもらうぞ 관우가 마주한 건 장판교의 싸움에서 외눈박이가 된 하우돈.
見事だ関羽。劉備。辛い思いをさせた。 한편 더 이상 승산이 없어진 조조는 급하게 도망치는데 두 번 다시 없을 조조를 없앨 기회를 유비는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금은 조조를 구하며 최후를 맞이하고 조조 역시 생사를 알 수 없는 추락. 그렇게 적벽대전이라고 불렸던 세기의 전투는 조조의 대패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아직 천운이 닿지 않은 조조는 기적적으로 구해지고 天が俺を蘇らせたのか。 천하통일을 향한 조조의 진격은 계속됩니다. 한편 관우와 장비라는 전투력 만렙무장에 이어 공명이라는 1티어 지략가를 얻은 유비. 그런 그에게 네임도 영웅들이 하나둘 가세하면서 조조의 라이벌로서의 세력을 키워갑니다. 도적들에게 쫓기는 유비와 장비. 조조가 유비의 목에 건 현상금 때문이었죠. 그때 왠지 예사롭지 않은 포스의 도적두목이 나서고賞金首もらった。 장비가 도적두목을 상대하는데 이게 웬걸. 그 장비와 대등하게 겨루는 도적의 두목이었죠. やるな。野党にしとくのはもったいねえぜ。 그때 관우가 난입하고 이쯤 되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도적두목은 칼을 거두고 후퇴합니다. 도적두목의 의외의 싸움 실력에 감탄을 하는 유비. 감탄하기는 그 도적두목도 마찬가지였죠. あいつらまた来たか。 장비와의 싸움을 계기로 무언가를 결심한 도적두목. ここは一歩たりと通さねえ。我ら今日を限り盗賊をやめた。俺の名は趙雲子竜。かねてより優れた武将の下で働きたいと思っていた。 역시 예사롭지 않았던 도적두목. 그랬죠. 바로 삼국지에서 관우장비 못지않은 일기당천 무장. 유비의 부활을 청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혹 이 대목에서 좋으니 도적 말도 안 돼 하시겠지만 우금은 여자였습니다. 申し入れ喜んで受け入れよ。 여튼 그렇게 유비는 또 한 명의 사기 캐릭을 손에 넣게 되고 자신의 본거지에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는데 결국 오나라의 누군가가 그런 유비의 싹을 자르기 위해 움직입니다. 등장했죠. 공명의 라이벌이지만 늘 한 끗 차이로 발렸던 비운의 천재 주유. 송권은 주유의 유비 암살 계략을 받아들이고 呉の国より使者が参りました。麗華姫様とのご婚礼の話です。速やかにお引き受けして呉の国へ参りご結婚をなさるべきでございましょう。 그렇게 여와와의 결혼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은 유비는 오나라로 향하고 조은이 유비의 경호를 맡게 되어 따라가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유비와 여와의 결혼식. 올게 옵니다. 주유가 미리 대기시켜둔 자객들. 이래도 따라올래? 묻는 유비. 여와의 대답은 今宵より麗華はあなたの妻共に歩みとうございます。気分出してる時じゃないんだから。 지금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단 오나라를 벗어나는 것. 하지만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이미 주유가 몽땅 불태워버렸죠. どうする？これじゃ帰れないよ。 그때 조은이 꺼냅니다. 그 유명한 공명의 비단 주머니. 危険が迫った時に開けよう。そう軍師が申された。孔明はなんと東南に向けて走れとあります。 그렇게 일행은 약속의 장소인 동남쪽을 향해 달리고 強えんじゃないの。この先は行き止まりだ。 그랬죠.
공명이 일러준 대로 도착한 곳은 황당하게도 막다른 길. これまでだな。奴らはもはや袋のネズミだ。劉備の命もらった。 그런데 그때 주유의 속셈을 처음부터 예상했던 공명은 이곳에서 유비를 기다리고 있었죠.だが美人をもって人を釣るような策はあまりにも下策。周囲殿、お見送りご苦労。 공명의 벽을 느끼며 한탄하는 주유. 그리고 이제는 때가 왔음을 느낀 공명은 그 유명한 천하삼분지계를 꺼내는데 義の国には曹操、呉の国には孫家、それに比べ劉将が治める蜀の国はあまりにも弱体。 바로 가장 허약한 총나라를 차지해 천하를 셋으로 견제하자는 거죠. 劉備、あなたが蜀を治めるのです。俺が蜀を。そのためには蜀への入り口となる慶州を取り戻さねばなり。 하지만 그 형주성은 현재 조조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 그 형주성을 빼앗기 위한 오나라와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나라의 주유가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지 않는 형주성. 공성전으로 버티는 형주성에게 결국 오나라는 패배합니다. 我らに出撃のお許しを。よし。 이때다 싶은 조조군은 성을 나와 주유의 진영으로 쳐들어가는데 텅 빈 오나라의 진영. なんだ、誰もいないぞ。 주유의 지금까지의 패배는 모두 연극이었죠. 그렇게 조조의 군대는 터트린 물길 한 방에 싸그리 물귀신이 되어버립니다. 전세는 다시 역전. 総攻撃。水の勢いに乗じ。攻め込め。 다시 형주성으로 진격하는데 하지만 형주성의 어느 백전노장의 존재가 주유에겐 치명적인 변수였죠. 바로 삼국지의 네임드 무장 황충입니다. 기세를 올리던 주유는 황충의 화살 한 방에 고꾸라지고 여기에 황충이 튀어나와 버리니 상황은 다시 역전.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진흙탕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유는 몰랐죠. 이 싸움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주유를 쫓던 조조군은 난데없이 난입한 유비군에 의해 박살이 나고 서둘러 회군하는 조조군을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유비군의 깃발. 오나라와 위나라가 성 밖에서 박터지게 싸우는 사이에 공명이 낼름 차지해버린 것이었죠. 주유가 죽을 똥 살 똥 빼앗으려 했던 형주성은 허무하게 공명에게 가로채기 당해버리고 天はこの周囲を地上に生まれさせながら何故孔明まで生まれさせたのだ。 공명에게 두 번이나 뒤통수를 맞은 주유는 화살의 상처에 더해 화병까지 터지며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전장의 한 구석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두 무장이 있었으니 相手にとって不足なし。 시간이 지나도 끝날 줄 모르는 막상막하의 싸움. 황충의 불운으로 관우가 이긴 것 같지 않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私などが甲冑殿の首を取るにはまだまだ短い。 그렇게 유비의 품으로 또 한 명의 전투력 만렙장수가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유비는 총나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인 형주성을 차지하고 얼마 후 총나라에서 급히 달려온 사신이 유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져오는데 何卒蜀の国をお守りくだされ。 바로 총나라의 구원 요청. 지금의 총나라는 조조의 침략으로 인한 위기의 상황이었죠. 天の時と申すのがございます。今がその時かと。 이건 피 흘리지 않고 총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心得た。たとえ死すともこの城は守ってみせる。 형주성의 방비는 듬직한 관우에게 맡기고 俺が初めて持ったこの城をしっかり守ってくれ。
그렇게 관우와 여화를 형주성에 남겨둔 채 유비 일행은 총나라로 향하는데 공명이 놓친 게 있었죠. 위나라의 진영에 자신 못지않은 지력만렙 캐릭터가 합류했다는 걸. で研修場は 바로 공명의 라이벌이자 삼국지를 통틀은 넘버2 지력해 사마이입니다. 上将、ここは一つ関羽のいる慶州城を孫権に襲わせまし。2匹の虎を争わせ共に傷ついたところを仕留めま。桜井天意、行くか。ここにお前に一役買ってもらう。 사마이의 계략은 주유와 여동생까지 유비에게 빼앗긴 송권을 이용하자는 것. 먼저 조조는 군사를 보내 형주성에 인접한 맥성을 침략하고 曹操軍が田畑を荒らし家を次々と焼き払い関羽殿、すぐに幕上へ。よしかし、何をためらっているのです。いかなることがあろうと、この城を離れてはならぬと軍師殿に。今ここには敵らしき姿は見当たりません。関羽殿、ご出陣を。わかりました。 그렇게 사마이의 계획대로 관우를 형주성에서 끌어내는데 성공합니다. 出撃！慶州城を突然！ 관우의 이탈을 기다렸던 송권, 관우가 형주성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들이닥치는데 이 모든 상황은 사마이의 설계, 그렇게 유비와 송권의 싸움을 붙여 서로를 자멸시키려는 사마이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송권에게 허무하게 점령당하는 형주성.帰る国はありません。私は劉備玄徳の妻です。 여화는 송권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유비 그리고 형주성과 운명을 함께합니다. 劉備、ガラスの船の夢は壊れた聞いて 한편 관우는 형주성이 함락되었음을 모르고 조조군과 싸우고 있는데 그때 조조군이 할 만큼 했다는 듯 갑자기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이제야 관우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죠. 林兵衛、どうした？ 다가오는 오나라 군대, 이제야 형주성이 오나라에게 함락됐음을 알게 된 관우는 서둘러 형주성으로 향합니다. 홀로 형주성을 향하는 관우, 여기에 황충이 합류하는데 어느새 오군에게 둘러싸인 두 사람은 이제 여기까지 힘을 직감합니다. 関羽殿から預かった我が命お返ししようと思ってな。いざ司令への道先陣つかまつる。 그렇게 황충은 관우에게 받은 목숨을 되돌려주며 최후를 맞이하고 관우도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関様、林兵衛を連れて蜀まで走り。行け！劉備、張飛、我らが夢必ず成し遂げてくれ。 한편 유비가 도착한 총나라의 상황은 この山を越えれば蜀の国。 대군을 이끌고 온 조조에게 먹히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죠. 공명은 날씨를 이용한 얼음성을 만들며 버티기 공성전을 준비하는데 関様、 올게 왔죠. 주인 잃은 적토마. 유비는 이제야 형주성의 함락 그리고 관우와 여화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天は無慈悲ですぞ。 날이 밝자 총공격을 시작하는 조조군. なんだあれは！城だ！なんということだ！たった一夜にして城を築くとは。 없던 성벽을 만들며 버티기 공성전으로 돌입한 총나라. 추위에 약한 조조의 군대가 분명 못 견딜 거라는 공명의 한 수였죠. 하지만 성문을 열고 홀로 조조를 죽이려는 한 장수. 관우의 적토마와 함께 그의 복수를 하려는 장비입니다. 待て張飛そんなことをして関羽が喜ぶとでも思っているのか張飛
장비도 여기까지. 그리고 분노한 공명은 터트립니다. 바로 산사태. 그렇게 조조군은 한 큐에 괴멸돼 버리고 조조는 적벽 대전에 이어 이번에도 공명의 벽을 넘지 못하고 도망치는데 두 동생을 잃은 맏 형이 그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死す時は同じ日同じ時 그렇게 두 라이벌은 또다시 마주하고 (1989년) MBC에서 설날 특집으로 방영된 이후 MBC 삼국지라는 호칭으로 오랫동안 명작으로 회자되었던 전설같은 작품. 철저한 원작 파괴 작품이지만 극한의 비장함과 서사의 분위기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한다는 평가를 낳았죠.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